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뮬러스 JS에서 마지막에 추가된 기능이 아웃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웃렛 많이 가죠. 직판장. 그 스티뮬러스 JS에서 그 구성을 보면은 일반적인 HTML 엘리먼트에다가 데이터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대시 컨트롤러 해서 컨트롤러명을 지정하고 데이터 대시 액션 해서 액션 이벤트를 지정해주고, 그다음 데이터 타겟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컨트롤 네임을 삽입해서 타겟 이름을 지정하고, 컨트롤러의 그 밸류를 지정해서 밸류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클래스를 지정해가지고 클래스를 쉽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웃렛을 지정해서 스티무러스의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사이에 어떤 통신을 위한 출구 역할을 합니다. A라는 컨트롤러가 있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B라는 컨트롤러가 있을 때 A라는 컨트롤러에서 B 쪽으로 연결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사용법은 타겟하고 비슷하게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는 스티무러스에 대한 간단한 기능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타겟과 밸류, 액션 기능을 사용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봤습니다. 오늘은 클래스 아웃렛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과 리뷰하는 거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버튼을 주고 버튼에다가 카운트 숫자를 표시하고 이 버튼 값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버튼 값 증가시키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활용해서 어느 일정한 수치가 넘어가면은 뭐 색깔을 바꿔주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 이 버튼 바로 옆에 리셋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이 숫자가 어느 기준점 이상을 넘어가면은 디세이블 되어 있는 리셋 버튼이 이네이블이 되면서 리셋을 클릭했을 때 그 값이 제로로 세팅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레이스가 7.1로 버전 업됐더라고요. 네, 7.1.1까지 나왔습니다. 그 맞아요. 사이에 7.1.2. 7.1이, 오늘 네, 네, 레이스 잼 업데이트하니까 7.1.1까지 올라갔던데, 그래서 네네. 지금 레이스 버전이 7.1.1입니다. 자, 이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즈 뉴 스티무러스 데모. 대시 T는 테스트 코드 작성을 안 하겠다는 거죠.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컨트롤러 페이지스의 홈 라우터 파일에서 루트 지정이겠죠. 홈 인덱스 섹션, 그리고 홈 인덱스 파일을 열고 버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버튼 태그 타입은 뭐 버튼이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컨텐트 태그 스팬 제로 값. 예. 그럼 버튼이 한 상관없고요. 지금 방금 만든 그 버튼 태그 헬퍼 메소드를 사용해서 ERB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렌더링 됐을 때는 이와 같이 버튼 네임 타입 버튼이고 스팬 제로 버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선 이제 해야 될 게 버튼의 텍스트 컨텐트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 HTML 태그와 그 태그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값을 텍스트 컨텐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스팬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걸 하는데, 이 버튼에다가 스티무러스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 컨트롤러 이름을 우리가 카운터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raise generate stimulus counter. 그래서 카운터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데이터 컨트롤 카운터를 붙이라고 설명문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태그에다가 데이터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러 카운터 지정해 주면은 다시 리프레시 했을 때 콘솔에서 이와 같이 카운터 컨트롤러 커넥티드
그러면은 스티뮬러스의 카운터 컨트롤러가 이 버튼 태그에 잘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카운터 컨트롤러에 인크리멘트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크리먼트 잘 연결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예. 그래서 버튼 클릭했을 때 카운트 컨트롤의 인크리먼트 메소드 호출되면 콘솔 창에 클릭이 표시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클릭했을 때 클릭이 딱 표시됩니다. 그래서 잘 작동을 되고 있고 스팬의 제로 값을 이제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디스 엘리먼트 일단 스팬 태그를 일단 가져와야 되니까 디스 엘리먼트는 뭡니까? 버튼 태그거든요. 그 버튼 태그에서 이제 쿼리 셀렉터 해서 일단 스팬은 갖고 오게 되면은 스팬 엘리먼트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걸 이제 스팬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스팬의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parse int span 텍스트 컨텐츠 스팬 텍스트 컨텐트 제로를 갖다가 인티저로 변환한 다음에 거기다 1을 플러스해서 그걸 다시 스팬의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할당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값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다시 페이지 리프레시하고 클릭하면 자, 1 증가됐고 2, 3, 4 잘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자, 인스턴스 변수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this에다가 예를 들어서 count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고 제로를 이제 할당해 주게 되고요. this는 카운터 컨트롤러 인스턴스 자체를 말하는 거죠. 제로를 지정하고 이제 인크리멘트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 값을 1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1을 증가시키고 그 값을 여기다 지정하면 되겠죠. 코멘트하고 여기다가 디스카운트. 자, 이렇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다시 리프레시하고 자, 1, 2, 3, 4, 5, 6 잘 증가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밸류를 사용하는 방법. 카운터 컨트롤러에서 static values 해서 객체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밸류는 카운트라는 밸류를 이름을 지정하고요. 이건 이제 밸류는 이제 넘버 값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카운트 컨트롤러에서 이와 같이 데이터 카운트 밸류 제로 자 이렇게 지정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서 리프레시를 하면 자 이와 같이 보이죠? 데이터 컨트롤러는 카운트고 데이터 액션은 클릭했을 때 인크리멘트 메소드를 호출하라. 그 다음에 데이터 카운터 컨트롤러의 카운터 밸류는 제로다. 이 카운터라는 밸류는 카운터 컨트롤러에서 이와 같이 밸류스 객체에다가 카운터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이 밸류로 진행되는 것은 이 밸류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콜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카운트이기 때문에 카운터 밸류 체인지드라는 콜백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 규칙에 따라서 밸류 체인지드 앞에는 밸류 이름을 쓰는 식으로 해서 지정하면은 카운트 밸류가 변경되면 그때마다 이 콜백이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바뀔 때마다 바로 이렇게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면 되겠죠. 코멘트 처리하고 값이 바뀔 때마다 이 스팬의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 밸류죠. 여기서는 카운트 밸류 이 값을 할당하라 이 뜻이죠. 그리고 인크리멘트는 인스턴 변수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밸류를 쓰기로 했으니까 this count value 이를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똑같은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다시 리프레시하고 2, 3, 4.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엘리멘트를 보면서 리프레시 하고 자, 이를 증가시키면 여기 보면 이제 카운터 밸류가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클릭하면 요 값이 1이 바뀌고 이게 바뀌면은 이 카운터 밸류 체인지드라는 콜백이 호출돼 가지고 이 스팬의 값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요렇게. 그다음에 타겟을 사용하는 방법. 디스 엘리먼트 뭐 쿼리 셀렉터 이런 가지고 바닐라 셀렉터 구문을 길게 썼는데요. 데이터 컨트롤러 그 안에 차일드 엘리먼트에다 지정해야 되겠죠. 이 스팬 태그에다가 카운터 컨트롤러에 넘버라는 타겟명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타겟은 역시 이렇게 static targets 복수죠. 타겟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열에다가 문자열로 넘버 넘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일단 넘버 타겟으로 해서 참조하면은 바로 이 스팬을 갖다가 스팬 엘리먼트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이거 대신에 this number target 해서 이 스팬 태그를 이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죠. 뭐 더 간단하게 줄이면 바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줄여버릴 수가 있겠죠.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팬에 이게 데이터 카운터 타겟에 카운트 컨트롤의 타겟으로 넘버를 지정하는 거죠. 네, 제로가 되게. 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컨트롤러에 이제 이 숫자가 특정 숫자보다 같거나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원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컬러를 레드 컬러로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카운트에다가는 이제 스태틱 클래시스는 이제 이 컨트롤에서 쓸 수 있는 클래스들의 종류를 여기다가 배열로 이제 지정해 줍니다. 얼러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클래스로 지정된 얼러트에서 카운터 컨트롤을 지정한 거에다가 또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얼러트 클래스에다가 사용할 클래스명을 지정하는 거죠. 여기다 워닝 이제 설정해 주면은 얼러트 클래스 사용할 때마다 워닝 클래스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기서 값을 증가시킬 때 조건을 걸겠죠. if discount value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else 같으면 this span의 number 타겟의 클래스 리스트에서 add this alert 클래스였죠. 자, 이렇게 이제 네. 지정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5보다 작을 때는 remove 하는 거죠. 저장하고 다시 리프레시하면 5, 6, 네. 7, 8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앞에다가 카운터하고 쏘시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게 되죠. 네. 네, 이렇게.
액션도, 타겟도, 밸류도, 클래스도 실제로 사용해 봤고요. 마지막 이제 아웃렛을 데모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아웃렛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 카운트라는 버튼 옆에다가 리셋이라는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태그, 요거 타입은 역시 버튼이죠. 버튼. 뭐 여기는 뭐 리셋이라고 해도 되고, 예, 그게 되고 이놈은 버튼이고 리셋. 예, 이게 됩니다. 5보다 작을 때는 리셋 이 버튼을 디세이블 상태로 5 이상 증가되면은 리셋이 이네이블이 되면서 클릭했을 때 카운트를 제로로 리셋할 수 있는 이제 로직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디세이블드를 트루로 지정해 주면 예, 색깔이 흐리게 됐죠. 작동을 안 하게 되죠. 우선 여기서 할 것은 이제 이 값이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될 때는 색깔이 빨갛게 바뀌면서 여기에 리셋 버튼을 다시 이네이블 상태로 변경을 하는 것을 이제 구현해 볼 겁니다. 카운트 컨트롤러의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별도의 컨트롤러, 스티뮬러스 리셋이라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셋 컨트롤러는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되면 콘솔러고 디버그 목적으로 리셋 컨트롤러 커넥티드 네,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컨트롤 연결해야죠. 리셋 예, 그러면 리셋 버튼에는 리셋 컨트롤러가 연결되고 여기서 5 이상 됐을 때 여기로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리셋으로 가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통로. 그게 이제 아웃레이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컨트롤러의 스태틱 아웃렛스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웃렛은 타겟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아웃렛 이름을 컨트롤러 이름을 쓰는 겁니다. 어느 컨트롤러로 연결하고 싶느냐 이거죠. 우리는 리셋 컨트롤러죠. 그래서 리셋이라는 이름을 써주죠. 리셋 컨트롤러 써주고 요 놈을 이제 여기 이제 버튼 카운터 컨트롤러 여기에서 카운터에 아웃렛을 지정해 주는데 그 카운터의 아웃렛 이름은 리셋 아웃렛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연결하고자 하는 컨트롤러는 셀렉터 구문으로 찾아오는 거죠. 리셋 컨트롤러가 이 버튼 태그 여기 엘리먼트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아이디나 클래스로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셋이라는 아이디를 이제 주면은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리셋. 그러면 이제 리셋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이제 지정해 주면은 카운트 컨트롤러가 아웃의 출구 리셋 컨트롤러가 여기서 찾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아웃렛이 연결된지를 또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통 컨트롤러를 이제 만들면은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로고 이렇게 커넥티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웃렛이 연결된지를 확인하는 그 콜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셋 아웃렛 커넥티드에는 아웃렛과 엘리먼트 두 개의 인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에서 예를 들어서 리셋 아웃렛 커넥티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먼트 하면 리셋 컨트롤러가 연결된 엘리먼트를 이제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리프레시에서 보면은 지금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리셋 스펠링이 틀렸구나. 하나 빠졌네. 아웃렛 다시 리프레시 하면 리셋 아웃렛 커넥티드. 예. 그래서
제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엘리먼트 말고 아웃렛을 지정하게 되면요. 아웃렛에 대한 속성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보시죠. 아웃렛 커넥티드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컨텍스트 값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콜백을 또 디스커넥티드라는 콜백도 쓸 수가 있어요. reset outlet disconnected. 똑같이 outlet elemen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console log reset outlet disconnected element 다시 reset. 자, 이렇게 일단 연결됐으니까 커넥티드 콜백이 호출돼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웃렛 설정은 다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옵션에서 값이 증가됐을 때 5보다 같거나 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이 리셋 버튼을 enable 시키는 거, disable을 없애버리는 코딩을 해야 되죠. 저 리셋 버튼을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this reset outlet. 아웃렛을 직접 참조할 수 있지만은 엘리먼트를 붙이면은 리셋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옵니다. 리셋 버튼을 이제 이런 식으로 리셋 아웃렛 엘리먼트로 이제 바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disable 속성을 없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enable이 되는 거니까 없애주는 게 remove attribute disabled. 이렇게 또 요걸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5보다 작을 때는 다시 disable 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요거를 set attribute, 그렇게 해서 다시 리셋하면은 됐어. 오케이. 1, 2, 3, 4, 5 되면 이제 빨간색 보이면서 리셋 버튼이 enable 돼야 되죠. 빨간색 되고 이제 여기에 리셋이 제대로 되고 다시 리프레시 하면 디세이블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 enable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이제 액션 이벤트를 이제 줘야 되죠. 리셋 컨트롤러의 플레이 이벤트에 핸들 리셋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죠. 리셋 컨트롤러에서 핸들, 이건 뭐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지정해주고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셋 버튼 클릭.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짠. 그래서 클릭돼. 리셋, 리셋 네. 버튼 클릭.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클릭했을 때 이 지금 카운터 버튼의 값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죠. 요거는 리셋 컨트롤러고 요거는 이제 카운터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걸 눌렀을 때 이 또 출구를 아웃렛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요 놈이 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통로가 아웃렛입니다. 그래서 리셋 컨트롤러에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스태틱 아웃렛, 그래서 배열에다가 연결할 대상 컨트롤러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카운터 컨트롤러니까 카운터라고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셋 버튼에서는 이렇게 리셋의 아웃렛을 지정해 주는데 그 아웃렛의 컨트롤러는 카운터로 지정해 주고, 그리고 그러면 어느 엘리먼트에 카운터 컨트롤러가 있는가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셀렉터를 이용하는데 버튼의 아이디나 클래스를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아이디를 지정하죠. 아이디는 카운터. 그럼 여기 이제 카운터 되겠죠.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클래스는 점 찍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지금 아이디로 지정했기 때문에 샤워를 붙여서 카운터, 이렇게 지정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아웃렛 지정하고 컨트롤러의 스태틱 아웃렛을 지정해서 두 개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 준비는 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this에다가 카운터 아웃렛 하면은 카운터 컨트롤러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 아웃렛은 카운터 컨트롤러를 참조합니다. 그럼 그 카운터 컨트롤러에는 카운터 밸류가 있네요. 카운터 밸류를 제로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카운터 밸류 제로로 지정해 주면 카운트 밸류 체인지도 호출돼 가지고 이 넘버 타겟의 카운트 밸류 제로 세팅된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다 됐는데 이게 작동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리프레시하고 제 요거를 클릭하면은 됐어요. 됐나요? 이 리셋은 다시 디세이블이 돼야 돼요. 디세이블. 디세이블. 네. 디세이블을 시켜야 되니까 this 시점. element set attribute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셋 네, 됐네. 됐죠? 응. 네, 색깔만 바꿔주면 돼요. 카운트. 색깔 바꿔주면 돼. 색깔만 바꿔주면 돼. 색깔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 쪽으로 옮겨야겠다. 요거를 여기로 옮겨야 돼. 왜냐면은 네네. 이 인크리먼트에서는 값만 증가시키고 값이 증가됐을 때 콜백이 그렇지. 호출돼 가지고 요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아, 이런 네. 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리프레시. 네, 됐고. 오케이. 네. 제대로 됐죠, 그죠? 다시 하고 이렇게 제대로 동작됐네요. 음. 그 스티뮬 JS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대충 다 한번 코딩을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이 아웃렛까지 다 해서 스티뮬 JS에 대해서 했습니다.